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 오늘은 고포드 기타의 S 클래식 3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과 마찬가지로 박스를 한번 까봐야겠죠. 박스를 열어보면은 안에 소프트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소프트 케이스를 열어보면 당연히 기타가 있겠죠. 그 전에 이거부터 확인해봐야겠다. 안에 뭐가 들어있나? 케이스 안에 암이랑 육각 렌치 두 개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네요. 고포드 기타를 셋업할 때 쓰는 딱 맞는 육각 렌치들이겠죠. 여기 바디 쪽 케이스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안에 소프트 케이스를 열어보면은 이쁜 아이스크림 캔디바 같은 색상? 그거보다 더 연하나? 하늘색 색상의 S 클래식 3가 이렇게 왔습니다. 험싱싱 험버커 싱글 픽업의 기타고, 보니까 이 토글 스위치로 험버커를 싱글로 전원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스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플러 바디에다가 베이스 우드로 탑하고 백을 채워 넣었다고 하네요. 이 점은 되게 특이한데, 이게 초보자분들은 입문자분들이랑 초보자분들은 이게 잘 모르겠지만은 이 기타가 이렇게 탑이 올라간 거예요. 메이플 탑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고 이거는 특이하게 도장이 전체적으로 하늘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플러 바디에다가 베이스 우드 탑, 그러니까 전면하고 뒷부분에다가도 베이스 우드 탑과 백이 이렇게 쓰였다고 하네요. 이건 되게 특이하네. 자, 그 다음에 메이플 지판과 메이플 넥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프렛은 미디엄 전보 프렛이 쓰였다고 하고요. 아쉽게도 스테인리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저가형 기타에도 스테인리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히려 저는 스테인리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네요. 픽업은 알리코 5 픽업이라고 하는 게 쓰였다고 하는데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토글 스위치, 이게 뒤에 있는 험버커를 싱글 픽업으로 쓸 것이냐 험버커로 쓸 것이냐 그것을 정하는 전환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 볼륨에다가 투톤 노브, 이 중 하나는 뭐 프론트만 되거나 아니면은 끝에 있는 리어 픽업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겠죠. 자, 일단 전체적으로 만들어짐새를 보면은 메이플넥은 다른 피니쉬가 입혀져 있는 메이플넥은 아니에요. 오히려 피니쉬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좀 까끌까끌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오히려 피니쉬 때문에 여기 넥감이 좀 까끌까끌하거나 찐득찐득하거나 그런 걸 싫어하는 분들은 팬더 MBS 같은 경우에 메이플넥을 뒤에 도장되어 있는 거를 피니쉬 되어 있는 거나 도장되어 있는 걸 다 까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약간 건조한 느낌의 넥감을 오히려 더 선호를 하는 편이기도 해요. 특히 여름에는 이게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외에 뭐 딱히 흠이라고 할 거는 없고요. 되게 나름 이쁘게 잘 디자인되어 있는 스트렛 형태의 그런 일반적인 기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색상 되게 이쁘게 잘 나왔네요. 이거 색상 아주 마음에 들어, 개인적으로는. 다만 아쉬운 거는 여기 메이플넥이 완전히 깔끔한 이렇게 메이플색이 아니라 여기 나무 색상이라고 해야 되나? 나무결이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갈색이 약간 들어가 있는 게 약간 거슬리긴 하지만은 뭐 이 정도면은 저가형 기타로 아주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자, 그러면 이제 사운드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고포워드 S클래식 3 최종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레코딩 하기 전에 튜닝을 할 때 굉장히 느낌이 좋았어요. 왠지 모르게 굉장히 헤드머신 돌리는데 다른 저가형 기타에 비해서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거 돌리는데 레코딩 하는데 튜닝이 거의 나가지 않더라고요. 튜닝 안정성이 되게 좋아요. 다른 저가형 기타에 비해서 입문자형 기타에 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헤드머신이 생각보다 상당히 신경 써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플 지판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하이가 너무 좀 까랑까랑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점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잘 안 쓰게 되는데 이 기타는 너무 까랑까랑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요즘 저가형 기타들 왜 이렇게 험버커 픽업이 드라이브가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저가형 기타들이 요즘 험버커 픽업이 생각보다 드라이브가 상당히 잘 먹는 용도로 나와가지고 오히려 저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노브 돌리는 맛도 다른 저가형 기타에 비해서 상당히 부드러워요. 뻑뻑하지도 않고 되게 부드럽습니다. 오히려 한 100만원 이하 아이바네즈보다 노브 돌리는 감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부들부들합니다. 그렇다고 엄청 스무스하진 않는데 이게 생각보다 부드러워지고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 점도 굉장히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뒤에 보시면은 다른 이렇게 볼트온 기타에 비해서 여기가 이렇게 컷이 좀 되어 있거든요. 하이플랫 잡을 때 조금이나마 좀 더 편하게 잡을 수 있는 장점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자주 쓰는 아이바네즈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트온에다가 이렇게 뒤에 버클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이게 생각보다 엄청 두껍거든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각이 지게끔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해도 여기 잡는데 되게 불편해요. 하이플랫 잡는데 레스폴보다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되게 여기가 양각 처리가 되어 있어 까끌까끌한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고, 자 여기가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깎아만 놨는데도 되게 하이플랫 잡는데 좀 훨씬 편한 연주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는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저가형 기타 치고는 상당히 튼튼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게 또 느껴지더라고요. 보통 저가형 이렇게 입문자용 기타들이 되게 텅텅거리는 그런 되게 빈소리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튼튼한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런 튜닝 안정성이 되게 생각 이상으로 괜찮아가지고 튜닝 안정성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중에서 저가형 입문자용 기타를 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추천을 해드릴 만한 기타가 아닌가 싶네요.